오늘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토픽을 준비했어요. 이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주제가 수업 나눔의 날이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바로 교실로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들이랑 생활하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좀 준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뭐 이론적인 거나 저희의 무슨 깊은 의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방법적인 측면으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동안만큼은 그냥 편하게 즐기신다라는 입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놀아볼게요. 첫 번째, 그냥 놀 거예요. 자, 야 너도라는 놀이를 할 건데요. 선생님들 앞에 흰색 종이 한 장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 흰색 잘라진 종이 있어요. 그 종이에다가 지금부터 하나의 명제 조건을 하나 쓸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 뭐 바지를 입은 사람, 혹은 오늘 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사람, 뭐 이름에 김씨가 들어가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름에 뭐 지읒이 들어가는 사람 등등등등으로 하나의 조건을 적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놀이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들이 적으신 다음에 여기다 넣을 거예요. 넣을 거고요. 저희가 섞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셔가지고 잠깐 돌아다닐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돌아다니다가 짝을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2명이 짝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무나.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조건을 읽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짝이 됐어요. 짝이 됐다 쳐요. 같이 서 있어요. 그럼 제가 뽑았는데 조건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짝인 사람. 그럼 이 조건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서로 손등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명만 그거에 해당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또 선생님이랑 짝이에요. 근데 뽑았는데 김씨인 사람이 이랬다고 쳐요. 선생님은 김씨인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박씨예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게 우리 짝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 그리고 이기면은 서로가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서로가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이신 분이 승리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짝이 됐잖아요. 그 다음 라운드로 합니다 하면 또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전에 했던 짝과는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전에 했던 짝과는 못한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반에서 하실 때 우리 반 아이들이 홀수다. 그럼 선생님도 같이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랑 할 때는 스티커를 얼굴에 붙이게 하셔도 돼요. 혹은 좀 더 재밌게 하려면요. 지금 선생님들이랑 하니까 이긴 사람한테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고요. 아이들이랑 할 때는 틀린 애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없는 애들, 그 조건이 없는 애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여기 얼굴에 스티커가 가득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랑 나랑 이 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놀이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쪽지에 쓰실 때 잘 쓰셔야겠죠? 본인에게 조금 유리한 걸로 쓰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직접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거 쓰시면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붉은 계통의 셔츠를 입은 사람,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사람, 이건 너무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말고 그래서 좀 조건이 될 만한 거. 네. 어떤 조건도 상관없어요. 뭐 반팔을 입은 사람도 되고, 네. 뭐 머리를 올린 사람, 뭐 염색한 사람, 뭐 마스크 끈이 있는 사람 등등등등등 다 좋습니다. 적으신 다음에 2번 접어주세요. 자, 쓰셨으면 여기다 넣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진짜 금방 쓰시네요. 저희 반 애들은 이걸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하려고. 지금 딱 짝수예요. 그래서 무조건 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제가 이걸 뽑을 건데요. 일어나셔서 여기 주변만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서 제가 음악 틀 거예요. 자, 짝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때 멈추시고 짝이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으시면 됩니다. 네. 자, 움직여주세요. 되게 어색하죠? 그냥 어슬렁 되는 거예요. 어슬렁. 오케이, 짝 만들어주세요. 자, 아무나. 자, 짝 만드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그냥 집히는 거 뽑았습니다. 오!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 자, 선생님
손등이 애매하면 여기다 붙이셔도 돼요. 이름표에 붙여주세요. 이름표에. 저 이름표에 할까요? 이름표에 붙여주세요. 서로한테 붙여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붙여주세요. 이동해주세요. 자, 이동하면서 그냥 이동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네, 서로 인사도 하시고요. 자, 짝 만들어주세요. 지금 여기 대표적인 모델이세요. 지금 제가 봤거든요. 어느 학교 누구예요? 아, 전 어느 학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대화가 없어. 그게 끝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오케이. 바지를 입으세요. 바지 입은 사람, 바지 입은 사람, 바지 입은 사람. 자, 이동할게요. 이거는 양심에 위반할게요. 이분 되게 본인이 그러고 싶은 것 같아. 오늘 화내지 않은 사람. 나 오늘 화 안 냈다, 인간적으로. 자, 돌아다녀 주세요. 아, 네. 지금 짝 오는 분 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손목시장. 워치포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돌아다닐게요. 네. 자, 짝 만들어주세요. 세부리형 마스크 쓰세요. 자, 세부리형 마스크 쓰신 분. 네, 좋습니다. 서로 붙여주시고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티커 혹시 저희 5판 한 것 같아요. 5개 다 붙이신 분 있나요? 우와! 5개 다 붙이신 분. 하나, 둘, 셋, 넷, 5분. 오케이. 제가 좀 이따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학기 초에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관계 맺기나 이런 거랑 관련된 과목에서 진행하시면 되게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승리한 사람한테 붙여주지만 벌칙식으로 틀린 사람한테 붙여주고 얼굴에 붙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준비한 놀이들을 학습놀이라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학습놀이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놀이들,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다 놀이인데 저희는 일종의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놀이를 가미시켰다. 그래서 그걸 일종의 학습놀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놀이하는 이런 자발성이나 선택은 제한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엄선한 놀이이기 때문에 더 즐겁고 그 다음에 흥미 요소를 많이 가미시켜서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놀이는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론도 진짜 이것만 끝이에요. 저는 뭐 학생 중심 수업할 수 있다,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3번째가 제일 좋더라고요. 학생 상담이나 관계 파악하는 데 되게 좋아요. 반에서 아이들이랑 놀이하다 보면 쭈뼛쭈뼛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원래 같은 무리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어색해졌다. 이런 그 무리에 뭔가 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 놀이들을 선생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이미지 제가 6학년 할 때 아이들이랑 했던 거예요. 학습 놀이의 대표적인 전 이미지라서 좀 갖고 왔는데요. 좀 일반적인 거랑 다른 게 있죠. 배드민턴 치는데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셔틀콕을 일단 안 쓰고 셔틀콕 대신에 풍선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대 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학년 아이들인데도 배드민턴 못 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못 치면은 꼭 그런 애들 있죠. 에이, 나 안 해. 재미없어. 속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셔틀콕을 풍선으로 바꾸면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평균대라는 걸 엮어가지고 재구성을 한 다음에 양쪽에서 릴레이식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치거나 못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릴레이 양팀 대결로 놀이했는데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이건 저학년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평균대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그럴 때는 그냥 바닥에 선만 그으시면 돼요.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마스킹 테이프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붙이셔도 충분히 아이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일종의 학습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과 놀이를 접목시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게 저희 연구회고요. 오늘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소개는 이제 끝내도록 하고, 제가 선생님들이랑 해볼 거는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놀이들인데, 이런 놀이를 할 때 준비가 필요 없냐?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간단한 놀이들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물도 많지 않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놀이가 학습 놀이라면 이 활동 목표에 부합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놀이가 그냥 야 얘들아 이거 해봐, 이거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반 분위기는 어떤지, 우리 반 지금 막 싸우고 난리 나는데 자 놀아볼까? 안 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 놀이로 할 건지 모두명으로 할 건지 짝놀이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저마다 학년이 다 다르잖아요. 6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는데 6학년한테 놀이하듯이 1학년한테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재구성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야너도 놀이처럼 관계 형성 놀이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선생님 앞에 종이 또 있죠. 쌓여져 있을 거예요. 네, 그 종이를 여러 장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이 놀이는 여기 팀에서만 같이 할 거예요. 팀에서만 같이 할 겁니다. 놀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만 골라주세요. 3개만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는 영화, 아니면 뭐 좋아하는 가수,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내 성격적인 것도 좋고, 뭐 아니면 내 뭐 가족 소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교무부장이에요. 그럼 교무부장이 제 소개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 되게 불쌍하게 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아무튼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보니까 막 글램핑이 취미야. 그럼 글램핑 뭐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종이에다가 적어주시는데 한 장에 한 글자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글램핑이다 하면 글램핑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글램핑. 이해되실까요? 뭐 4글자면 4장이겠죠? 그래서 총 장수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키워드 3개를 적으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잘 들어주세요. 저기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할 건데, 자기 거 다 썼으면 키워드를 이렇게 섞은 다음에 더미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더미를 본인 앞에다 이렇게 더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수거를 해 갈 거예요. 더미를. 그 다음에 다시 이 더미를 무작위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더미를 받았잖아요. 쫙 펼쳐서 이 키워드가 여기에서 누구인지 맞춰보시면 돼요. 키워드만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일 것 같다 라고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 떡볶이, 뭐 마라탕 나왔어. 왠지 이 선생님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선생님이 딱 그걸 듣고 맞습니다 하면서 간단히 설명.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이야. 전데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이어서 릴레이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키워드가 드러나게 나를 소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학교에 가면 고학년 애들은 많이 겪어봤잖아요. 애들이 더 잘 맞춰요. 그리고 미처 몰랐던 것들도, 최근의 관심사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이 가져가셔서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가지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미를 섞어주세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거. 잘하셨어요. 섞어만 주세요. 다른 분들은 제가 수화를 할게요. 맞아요. 키워드 3개를 다 쓰신 거죠, 지금? 네네.
자, 그러면 제가 무작위로 이걸 할 건데요. 선생님, 교실에서 할 때는 이거를 지금은 명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교실에서 할 때는 모듬 대결로 하시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모듬이 4명의 더미가 생기잖아요. 다른 모듬이랑 이 더미를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저 모듬의 누구다 이렇게 맞추시는 놀이로 활용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저쪽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무작위로 지금 나눠 드릴 거예요. 받으시면 일단 키워드를 맞춰보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얼굴 한번 쭉 보세요. 왠지 이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양쪽 그룹이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펼치신 다음에 키워드를 한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자 팀에서 자, 여기는 우리 선생님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게요. 왠지 쓱 보시면서 이분은 누구일 것 같다 라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선생님 이게 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예를 들어서 이분일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면은 해당되시는 분이 손을 드시고 이거 접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분께서 이어서 릴레이로 하시면 돼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아니, 뭔지를 읽어주셔야죠.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선생님이세요라고 하면 피아노, 팬텀싱어 세 가지인데 누구이실 것 같다? 선생님이 아니시래요. 혹시 누구실까요? 선생님. 자, 그러면 선생님께, 자, 선생님 앉으시고 잠깐. 선생님께서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앉아서 왜 앉아서? 학교에서 연구 체육부장이고요. 아, 그리고 아이들이랑 교실에서 피아노 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성함이 이가은 선생님. 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가은 선생님께서 선생님 거를 이제 읽어주시고 누군지 맞춰보시면 돼요. 인신대다가 선생님이신가? 아니에요. 틀렸네요. 네, 누구실까요? 신규 교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네. 올해 발령받은 2년차고 오. 방학에서 근무하고 스마트팜이 뭐예요? 농사인데 약간 이런 공모사업으로 1억 9,500달 신규 교사한테. 개척하는 걸로 하고 아, 네. 선생님 성함이 박승현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어서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반 아이들이랑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같이 설명도 드리겠지만 고학년은 모듬 대결로 하시고요. 저학년은 그냥 짝놀이로 진행하시는 게 최고 좋아요. 짝으로. 왜냐면 저학년 애들은 찾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네, 한참 걸려요. 그래서 좀 더 어렵게 하고 싶다 하면은 모듬 대결 할 때도 그냥 더미를 만들지 말고
카드를 다 섞은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찾는 걸 더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바쁘실 때 하시고요. 애들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니까 요 정도로 응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쪽 양쪽 다 잘하셨는데요. 우리 처음 만났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쯤 선생님 얼굴 보면 저 선생님 커피 좋아했지?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맺고요. 자연스럽게 관계 맺는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놀이만 하고 그 다음 놀이로 넘어갈게요. 종이 한 장씩 받으셨죠? 선생님 요거 우리 책 만들기, 책 접기 하는 거 있죠? 반 접고 반 접어서 가운데 찢는 거, 자르는 거 책 만들기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자, 다 만드신 분은 책 만든 다음에 자, 맞아요. 손으로 찢으시면 돼요. 까먹었어? 이거 찢어서 책 만들어주세요. 너무 예쁘게 안 하셔도 돼요. 맨 앞에다가 본인 이름 써주시겠어요? 자, 이 놀이는 칭찬 가위바위보인데요. 아주 간단한데 저희 연구회에서 만든 놀이 중에서 정말 괜찮은 놀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로가 딱 제목부터 느껴지잖아요. 서로 칭찬하는 놀이예요.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거고요. 아까처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잠깐만요. 종이를 빌려주세요. 자, 제가 조현선 선생님이라고 칠게요. 자,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둘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이겼죠?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 종이를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저는 우리 이정아 선생님에 대해서 칭찬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름 있는데 말고 이름 없는 데다가 이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적어요. 오늘 난방이 너무 예뻐요. 이런 것도 좋고 스타일 이런 거 다 좋아요. 어떤 것도 왠지 이래 보여야 하는 것도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접은 다음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이의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이 이 내용을 일단 못 봐요. 내용을 못 봐요. 그리고 또 돌아다녀요. 또 가위바위보를 하면 선생님이 이기면 또 누군가 여기다 칭찬을 적어주겠죠? 그럼 여기 칭찬이 다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하면은 이 종이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본인 내용 아예 안 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는 이 칭찬만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군지 맞추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칭찬을 다 한다. 애들 중에서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쟤는 칭찬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얘가 그나마 잘하는 걸 같이 적어주자. 혹은 고마웠던 거라도 적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이게 칭찬 가위바위보다 보니까 가위바위보를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칭찬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최소한 20분 정도 교실에서 하실 경우에는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쓸 때 한 페이지에 한 사람 지금 좋은 얘기 하셨어요. 한 페이지 한 사람이 써도 되고 많으면 그 아래 써도 상관없어요. 네, 이름 있는 데만 안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만 안 보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첫 만남이지만 서로 칭찬을 한번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서 가위바위보 하시고 서로 칭찬을 적어주세요. 네, 시작할게요. 저 내용 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또 돌아다니셔야죠. 네. 여기 선생님, 여기 기다리시는 거죠? 자, 칭찬은 그냥 외적으로 느껴지는 거 다 좋아요. 느낌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가위바위보 한 분이요. 자, 마지막 한 분이요. 자, 다 되신 분은 종이 저한테 주시면 돼요. 진짜 예, 내용 보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뽑아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면 손 들시면 되는데 지금 느끼시겠지만 본인이 썼으면 누구한테 썼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신 분은 안 맞추는 걸로 할 건데 실제 교실에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20분이던 40분 애들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하면은 자기가 안 쓴 사람은 맞추지 마세요 이래놓고서 손든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하시면 돼요. 이틀 후에 망각을 한 후에 내가 뭐라 썼는지도 몰라. 그때 하셔야 재밌고요. 이거를 제가 맨 처음에 놀이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한 3, 4명만 하고 맞추고 짝짝짝 이렇게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게 안 돼요. 다 하길 원해요. 선생님 목소리로 이 칭찬이 적힌 걸 익히는 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한 40분 걸리잖아요. 그럼 지루하니까 하루에 한 3명 뽑으면 돼요. 3명 뽑아서 오늘 얘네 3명이 뭐 오늘 특별한 날이야. 칭찬해 주는 날이니까 오늘의 칭찬데이. 그래서 얘네들은 오늘 뭐 급식 1등으로 해주자. 어차피 다 한 번씩 하잖아요. 공평하게. 그럼 애들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읽으실 때는 한번 선생님이 먼저 보세요. 보시고 결정적 힌트를 나중에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하면 이거 뻔해요. 정말 쓸말 없을 때 하는 말. 눈이 예뻐요. 다 예뻐. 정말 할 말 없을 때 쓰는 말. 뭐 좋은 선생님 같아. 다 좋은 선생님이에요. 뻔한 건 처음 읽고 좀 포인트 있는 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왠지 누가 썼을지를 알 것 같아서 웃겨요. 오늘 여기 연수 일찍 도착하신 것으로 보아 성실하신 분이라 생각해요. 자, 이게 첫 번째 칭찬이에요. 칭찬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름이 흔치 않고 특별한 예쁜 이름이에요. 자,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3가지밖에 없으세요. 가위바위보 3판밖에 못 이겼나 봐요. 누굴까요? 쓱 한번 보시고. 정의서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네. 자, 이 선생님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아름다우시네요. 다 해당돼. 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를 때 쓰는 말이에요. 뭐. 그다음 비슷한 우아하고 예뻐요. 우아하고 예뻐요. 아실 것 같으면 손을 들어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분은 뭐 아시는 분인가 봐요. 놀이의 제왕. 잘 모르시겠죠? 단아하시고 의상이 잘 어울리셔요. 별 5개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별 5개. 왠지 이분인 것 같다. 누구? 김미연 선생님이요? 아, 마지막.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정남희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면은 이게 가끔 칭찬인가 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반에는 너는 밥을 참 많이 먹어 이러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묘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랬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해보자, 우리 서로 칭찬해보자 하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칭찬을 학교에서 많이 해주자 이래도 또래 집단한테 받는 칭찬이 또 다른가 봐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자기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유 시간 있으실 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학습이랑 연결했을 때는 국어랑 도덕 시간 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수업 진행 빨리 하시고 아이들이랑 이 활동 하신 다음에 아침 활동이나 이럴 때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